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수 매도 동향을 보면 지난 8일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96.9로 11주 만에 10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 아파트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공고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면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일주일 만에 33건을 넘어섰습니다.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 33건 중 16건은 서울, 29건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신고됐습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추가 신규 택지를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투기 조작 논란 등을 우려해 시는 공식 발표를 생략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틈에 땅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토지 가격은 전월 대비 0.42% 올라 1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첫 하락 지역 등장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 지역이 나타날 경우에는 매수, 매도 심리가 더욱더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조정장 진입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플러스 상승률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매수자 이제 우위 시장으로 이제 돌아섰다 이제 어떤 앵커 뉴스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프레임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결국은 일단은 아파트 쪽으로 해서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얻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이제 많이 시장 자체도 그렇고 정부의 규제 자체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는 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동산 투자에는 정말 노답, 네,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본질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프레임, 그렇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노후를 준비하고 또 나의 어떤 자산 가치,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법적이면서도 적절한 투자 상품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정말 계속 어떤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또 부동산계의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죠.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동산 투자, 그것도 중장기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그야말로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은퇴 이후에 수입은 좀 한정돼 있죠. 정말 이 기나긴 노후를 버티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제사연금인 부동산 임대소득을 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서요. 뭐 어떻게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요즘 우리 앵커님처럼 젊은 분들도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자, 일단 100세 시대라는 게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미 2009년에 유엔에서도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해서 네, 우리 인류가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노인 인구 중에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길 가다 만나면 웬만하면 100세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뭐 110, 120, 130, 뭐 많게는 지금 150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는 그런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의료나 이제 바이오 쪽에 생명공학 쪽에 많은 어떤 그 연구의 진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게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그 유전자, DNA를 다 지금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수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거죠. 경제력이 뒷받침 없는, 자, 100세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장수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력이 뒷받침이 없는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재앙일 수도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제력이 뒷받침이 있는 100세 시대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경제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뭐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보다 훨씬 더 이미 그 많은 100세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노후 준비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는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로 이제 나온 게요. 2020 하류 노인이 온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2020년 이제 하류 노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하류 노인이라는 이 키워드는 우리가 뭐 상류, 중류 할 때 바로 그 하류 노인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일본에서도 뭐 그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그냥 산나물을 뜯어서 이렇게 뭐 하루하루 연명한 이런 독거 노인들의 이야기, 아니면 내 자식들을 돌보느라 아직도 계속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뭐 하류 노인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일본에서 하류 노인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딱 얘기한 게 뭐냐? 연간 소득이 4만 엔. 자,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죠. 지금 뭐 한 1,000엔, 1엔이 한 1,000원 정도 하니까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로 따지면 약 한 뭐 32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 한 320만 원, 연 4천만 원이 안 되면 하류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이제 노인 빈곤율이 지금 보통 우리가 빈곤율이라고 할 때 보통 그 2018년 기준에서 한다면 2인 가구의 중위소득,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간 소득이 되겠죠. 중위소득이 약 한 2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요. 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그러니까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월 150만 원이 안 되는 노인 인구가 무려 49.6%. 야, 절반, 그렇죠. 절반 정도가 거의 뭐 150만 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이제 하류 노인이라는 게 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간 중에, 그렇죠, 오래 사는 기간 중에 내가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만약에 엄청난 어떤 그 병원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도 하류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명예스럽게도 OECD 좀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는 따지고 봤더니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딱 100살까지만 살더라도 40년을 무려 무소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1955년생부터 63년생 이제 1차 베이비부머 세대니까 이제 뭐 60세면 벌써 은퇴가 시작됐죠. 이제 2020년이 되면, 그렇죠, 65세가 정확하게 이제 본격적인 은퇴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어려워진 이유를 좀 더 그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금리 시대다. 지금 뭐 그 기준금리가 1.5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한 1.75 정도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미국보다도 0.75 정도가 더 낮은 정말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저금리 시대를 살다 보니까 노후 준비 자금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뭐 설문조사를 뭐 각 기관들에서 해봤습니다. 자, 노후 우리가 살아가려면 최소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될 것 같으냐라고 했더니 약 한 월 210만 원 정도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10만 원이라는 거는 정말 최저 생계비죠. 자, 그런데 좀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뭐 내가 여행도 좀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적절한 진료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여가 인생은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 금리가 6%대였거든요. 자, 10억만 있어도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를 월로 따지면 50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아, 10억만 있으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매월 500만 원씩 나오니까 여가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모두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은 30억을 가지고 있어도 연 5천만 원, 월 500만 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자 소득은 또 불로소득이라 해서 세금도 또 많이 떼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30억, 와, 이런 거 정말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30억이 있어도 이제는 내 노후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10억 있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연간 2천만 원이면 정말 뭐 하류 노인으로 내려갈 정도로 월 소득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들이 하는 게 뭐냐? 제4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1년금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국민연금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 월 100만 원 내외를 받습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월 100만 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하류 노인,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2연금인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요즘 3연금이라고 하는 퇴직연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연금과 3연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준비를 잘 하고 있나를 들어봤더니 23.4%, 100명 중에 약 23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상위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또 이런 2연금하고 3연금도 준비를 못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저축연금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저축연금이 10년간 유지되는 그게 절반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중간에 돈 쓸 일이 있으면 그냥 해약해서 그냥 써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1년금,
지금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이 40%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연금이 고갈되고 나면 20%밖에 내가 300만 원 받던 게 그렇죠. 300만 원 받던 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뭐 40%라고 해도 뭐 120만 원밖에 20%면은 뭐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들도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러니까 결국 제4의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 여가 있는 100세 시대를 하려면 자, 제4의 연금 제가 답정너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금융 전문가들도 많이 답은 너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이따가 좀 이제 그 소개해 드릴 것 중에 화양동에 있는 그냥 투룸 그냥 한 2억대 정도 되는 투룸이 월 100만 원이 나와요. 자,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국민연금 준비해 놓는 것과 내가 그냥 한 2억대 정도 되는 그렇죠. 내가 그냥 투룸 수익형 부동산 임대소득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도 똑같은데 국민연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올라가는 게 속도가 빠를까요? 무려 임대소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국가에서도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5% 이상이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준비해야 되고, 자, 또 하나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물가 상승률부터 보호를 해주는 이런 것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소득 쪽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귀가 솔깃해집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항상 조금 아쉬워지네요. 자,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뭐 정말 이런 얘기 우리가 뭐 밤을 새면서 해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정말 이런 어떤 그 인구의 구조의 변화들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아까 답정너라고 했는데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뭐 공실 걱정 없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또 공실에 대한 걱정이 높고 투자 금액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위한 꼬마 건물주 무료 특강, 정말 몇 천만 원,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그 투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건물주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 꼬마 건물주 무료 특강을, 무료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100세 시대 준비해야 되니까. 뭐 직장인분들도 요즘 뭐 20, 30대부터 요즘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평일 저녁 7시에 제가 역삼역 쪽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공실 걱정 없이, 그러면서도 아까 뭐 집가 상승 계속 올라가고 있다잖아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고, 월세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서울 중심권으로 해야 됩니다.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분들도 요즘 뭐 서울 중심권에 관심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이것도 역삼역 쪽에 제가 두 세미나 모두 직접 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아주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셔야 헛걸음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같은 번호로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대치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설릉역인데요.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설릉역은 유동인구가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설릉역의 한 달 이용객 수는 200만 명이 넘으며 광역 지하철 중 10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치동은 대규모 업무지구인 테헤란로와 가깝게 있는데요. 서울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테헤란로는 한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곳입니다. 포스코센터, 동부금융센터 등 대규모 업무단지가 밀집돼 있어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하며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은 강남구인 만큼 오피스텔로서의 장점이 명확한데요. 여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라는 강남권 대형 호재까지 있어 앞으로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화승 역세권 입지에 테헤란로에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강남구 대치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정말 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곳이 이 강남구 대치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군과 또 이 업무지구의 메카로 유명한 곳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어떤 오피스텔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뭐 강남구 대치동 그럼 뭐 설명할 게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부동산 투자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 대치동인데요. 자, 이 대치동에서 제가 2호선하고 이제 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선릉역에서 이제 도보 4분이니까 뭐 정말 더 말할 게 없겠죠. 더더구나 이제 삼성역하고 사이에 있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019년 12월 준공이니까 지금 계약금만 내놓고 그렇죠. 또 그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 자, 일단 여기가 뭐 선릉역이고 지금 여기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코엑스가 있는 바로 삼성역 사이, 그것도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 대치동이라고 해서 학원가 쪽이 아니고요. 업무지구가 있으면서 바로 뒤에 또 뭐 학원가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거기 대로변에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으로 올라가고 있는 120세대. 이쪽에는 또 땅들이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떤 대규모 오피스텔을 짓기 어려운데 어쨌든 120세대. 대단히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업무 중심지 강남의 한복판에 두 개 쌍둥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층짜리 건물인데요. 내년에 준공이 완료되는 곳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원룸 오피스텔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강남구 대치동 이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인 모습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좀 그 추천 포인트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은 선릉역하고 삼성역, 뭐 더블 역세권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여기 멀다든지 하면 다들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초초 역세권 이런 쪽 그것도 아주 대단히 업무지구 쪽을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렇죠. 2021년에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569m 잠실 제2롯데월드보다도 14m가 높은 그렇죠. 국내 최고층 빌딩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삼성역에서 봉문사역까지 영동대로 14차선을 지하 6층까지 그렇죠.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한 지하도시가 생기는 곳입니다. GTX A노선 일산에서 이제 삼성역까지 20분 걸리는 곳, GTX C노선 같은 경우에도 금정 과천으로 해서 양재로 해서 그렇죠. 이제 삼성역까지 또 이것이 SRT로 해서 수서로 해서 KTX까지 연결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대 프로젝트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바로 잠실종합 운동장에는 같이 연결이 돼서 현재 코엑스 3배 규모로 또 잠실 제2 코엑스가 이게 국제교류 복합지구거든요. 바로 내 집 옆에 이게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 2023년, 2025년 그렇습니다. 테헤란로 바로 핵심 지역이라는 거. 자, 그런데 더 큰 거는요. 자, 르네상스 호텔이 바로 옆에 있는데 르네상스 호텔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7층 3개동으로 해서 2020년이면 이제 뭐 내후년이에요. 이제 뭐 거의 다 됐으니까요. 펜스 쳐져 있는 게 바로 재건축에 새로 짓는 거예요. 3개동으로 해서. 자, 이것이 2조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거대, 이제는 뭐 호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업무라든지 또 상업이라든지 이런 호텔 복합센터가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자,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본 매물이 이 선릉역 2호선 이제 분당선이죠. 여기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역 이 사이에 본 매물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르네상스 그렇죠. 이제 복합센터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보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포스코에 약 한 5천 명 근무하고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코엑스 쪽에만 지금 2만 명이 지금 있죠. 삼성센터 바로 옆에 그렇죠. 역 강남 쪽에 삼성 쪽에 업무타운에만 약 한 2만 명.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인구가 있는데 계속 더 들어온다라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개발 소식들이 짱짱합니다. 이 수치만 들어도 약간 아찔해지는 게 무슨 건물이 500m가 넘어서고 거기다가 야구장 30회 크기, 이런 수치들 강남의 미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입지를 봤을 때 테헤란로의 근처에 있다. 이것만 해도 게임은 완전히 디 엔드입니다. 완벽한 입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딱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강남도 지하철이 중요하다. 2호선 분당선 이용해서 더블 역세권 도보 4분. 자, 2030 서울 플랜이 강남이 비즈니스 특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남은 상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강남은 비즈니스 테헤란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테헤란로의 미래 가치를 보고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기업과 상업, 학원가까지 하면 약 12만 7천 개의 기업에 약 98만 8천 명, 거의 100만 명의 일자리가 있는 바로 그런 핵심 지역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 강남의 한복판에 정말 멋들어지게 올라갈 이 오피스텔, 그렇다면 대표님 가격은 어떨까요? 네, 대치 아이파크 2차가 이 주변에 지금 분양이 됐었는데 뭐 입주를 했죠. 이제 3억 2천 정도의 원룸이 분양이 됐는데 지금 3억 6천까지 올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2억 5천 8백만 원인데 전세로 만약에 안고 하시면 2억 1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니까 약 한 4,800만 원을 가지고 테헤란로 한복판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까지 월세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대치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광진구 화양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대공원역인데요. 해당 주택의 경우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 입구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화양동은 버스 노선도 밀집돼 있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양동은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용마산, 한강,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건국대, 세종대 등 풍부한 대학생 수요층을 확보했고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희소성이 높아 공실률 걱정 없는 지역입니다. 광진구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가선도로 등의 도로망도 갖춰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에 있는데요. 10분이면 강남과 잠실에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 또한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을 자랑하는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입지와 수요를 모두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진구 화양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용성광, 그렇죠. 네, 광진구, 네, 정말 강남을 네, 아주 가까이 있는 바로 광진구죠. 화양대 뭐 7호선 그러면 뭐 그 강남 쪽으로 직접 가는 거니까 청담이 바로 앞이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2호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대 입구도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실제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투베드룸, 그런 오피스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11월이니까 이제 준공이 다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원룸이 아니고 투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 주변에 또 입지는 어떤지, 어떤 추천 포인트들이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볼까요? 자, 일단 뭐 우리가 강남에 투자든지 아니면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에 투자를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딱 떨어지는 위치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들어오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역 바로 영동대교 바로 건너면 있는 것이 화양 사거리인데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직접 수혜 권역이 되겠고 자 장안평 중곡 구의장 쪽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 호재들이 사면 입지에 있다. 자 성수동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도 바로 횡단보도 입지인데요.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 어린이대공원역이 여기 건대 입구역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는 성수경제 IT 특구 쪽에 지금 대규모 지식산업 이미 2,400개 정도의 그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63빌딩 정도의 어마어마한 아주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2020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 입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장안평 쪽에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차 융복합센터 들어오죠. 중곡 쪽에 의료 지금 복합센터 이미 이제 내년이면 이제 준공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까지 자 그런데 바로 아래쪽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짱짱하게 받치고 있어서 영동대교만 건너면 바로 첫 번째 있는 사거리 화양 사거리 바로 그 사면 이 입지에 있는 핵심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지금 뭐 복합센터,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개발의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리 하나만 쓱 건너면 바로 강남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 그 투자 포인트 핵심만 딱 보도록 하죠.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강남 인접 투베드룸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강남 가까이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방 2개의 거실, 주방, 욕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고 투자하시면 좋고 개발 호재 다 완성되면 당연히 시세 차익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성수 지식산업센터 바로 횡단보도 앞에 있는 길 건너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데다가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투룸인데, 이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 가격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하면서 정말 30년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국민연금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매물이 지금 월세를 보증금 이천에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것이 2억 7,300만 원인데 전세가 2억 5,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1,800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평일과 주말에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소식 다시 한 번만 또 정리해 자, 주시죠. 제가 방송이 되면 늘 이렇게 말이 빠릅니다. 할 말은 많고 정말 해드려야 될 말씀은 많고 그래서 제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위한 꼬마 건물주 무료 특강으로 마련하고 매주 화요일 날 직장인들도 많이 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꼭 예약 전화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지방분들을 위해서 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자, 오후 1시에 역삼역 쪽에서 제가 두 세미나 모두 직접 강의를 하니까 많이 오시고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정말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UNS 하우징 신재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알짜 매물들 아주 알차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본 건물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제가? 일단은 정말 네. 나레이션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신재현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천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같은 라인인 길동역과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우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 얼마나 좋은 곳이며 팀장님께서 약간 급해지셨죠. 자, 지금부터 그 면모를 낱낱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건물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건물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강동역의 도보 약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13층 중에 5층 매물이고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매매가는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의 건물 외관부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본 건물은 또 내부가 굉장히 장점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요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원룸은 너무 작아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투베드룸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본 매물이 이 투룸 구조의 아주 알짜 매물로 되어 있습니다. 방 2개의 거실과 주방, 욕실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풀옵션이 다 갖춰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은 준주거 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도 7월이면은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아주 뜨거울 무렵일 텐데 지금 보니까 옵션이 좋아요. 에어컨이 2대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지금 방 2개, 투룸주택 13층으로 건물이 올라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보는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주변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추천 포인트와 함께 입지역과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일단 강동구 하면은 강남 4구의 탄력을 받아서 요즘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 위치를 살펴보시면 강동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하철역에 굉장히 가까운 것도 장점이지만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이 소음을 막아주고 또 바로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에는 안성맞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정말 3분 거리인지 직접 오셔서 걸어보시고 임장화
활동을 하신다면 이 주변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가 겹쳐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이 연장 개통을 하면서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올해 12월에 개통한다는 아주 큰 호재가 있는데요. 이 9호선은 황금 라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9호선이 지나가는 곳은 황금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변이 점차 발전하면서 이런 업무 단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동구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지도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 지역, 지금 본 매물이 있는 강동역 주변에 보시면 업무 단지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강동, 상일, 고덕, 첨단 업무 단지는 물론이고 또 주변에 있는 미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구의역 첨단 업무지구 그리고 바로 또 인접해 있는 잠실 같은 경우에도 잠실 업무 단지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지금 중심 입지로서 강동구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특히 잠실 같은 경우에는 강동역에서 단 10분 거리 지하철 세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잠실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퇴근하시려고 어디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주변 반보도 업무 단지가 4개씩이나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깝게 출퇴근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강동의 중심 바로 이 강동역 바로 초역세권 아니겠습니까? 생활 인프라 어디 빠짐이 한 군데도 없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황금 라인 금덩이가 들어오게 되죠. 9호선이 개통된다는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교통 호재 더욱더 좋아지겠고 사람은 더욱더 많아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동구 초로동의 오피스텔 팀장님 몇 가지 투자 포인트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일단 강동구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좀 주거단지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2030 서울 플랜. 여기 강동구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호 지구단위 개발 구역 내에 딱 한가운데 입지에 있는 황금 입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거에 맞춰서 지금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동구의 이런 지저분한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하고 서울시의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강동역에 와보신다면 35층 초대형 건물인 이스트 센트럴 타워가 또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금 주변에 그래서 대기업 본사들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본사를 이전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고덕 상일 복합단지라든지 상일 엔지니어링 이런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은 직주 근접의 오피스텔이 꼭 필요하고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알맞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강동구 강남 4구에 위치한 신축 투룸인데 이곳의 가격이 지금 실투자금이 1,000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격적인 부분 자세히 볼까요? 네, 일단 좀 요즘에 투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소액 투자에 접근하시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본 매물이 그런 위치에 있고 아주 알짜 매물이 되겠는데요. 일단 가격을 먼저 보시면 매매가는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세가 2억 1,000만 원이라고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이 1,400만 원, 굉장히 적은 금액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이 되고 이 경우에는 대출 1억 3,400만 원 활용을 하시면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신지연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지한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영등포동 오피스텔은 영등포 시장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 시장역의 경우 같은 5호선 라인인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업 등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에 출퇴근이 가능하기에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뛰어난 업무 접근성을 지닌 5호선 역세권이면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호재들의 수혜 지역이자 서남부권의 중심지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정말 직주 근접 입지를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을 한번 떠나와 봤는데요. 자, 이쪽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요. 건물 특징 같이 한번 짚어보죠. 네, 일단 건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등포 시장역의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총 15층 중에 6층, 2020년 1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일단 매매가는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물의 외관이 굉장히 자랑할 만하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오피스텔과 다른 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 건물의 외관이 상당히 아름답게 디자인적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어진 다음에 건축물 대상의 출품이 될 예정으로 아주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외부만큼 내부도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1.5룸 타입이고요. 요즘에 기본적인 풀 옵션인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직접 와보신다면 내부 구조가 굉장히 넉넉하게 또 예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허우대만 멀쩡하고 내실 없는 이런 거는 사실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허우대가 멀쩡하면 디자인이 좋게 된다면 안도 굉장히 그만큼 꼼꼼히 신경을 썼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건 불량 1.5룸입니다. 외관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그 안도 꼼꼼히 신경 쓴 디테일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것들 다 풀옵션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요. 이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주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함께 몇 가지 추천 포인트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든 투자든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입지 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입지 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통 여건이 어떤가일 겁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의 도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2호선과 5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본 매물은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영등포 구청역을 통해서 2호선, 5호선 이용이 가능하고 당산까지도 10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산은 지금 9호선 급행의 호재라는 게 겹치면서 굉장히 아주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본 매물은 이런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신안산선이 이제 11월 달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2023년 완공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의 중심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으로도 편리하게 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 1차 산업이 발달하던 시기에는 영등포가 굉장히 중심지였죠. 그래서 영등포 기계상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영등포가 이런 산업단지 에서 좀 더 발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기회를 다시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영등포와 신길 뉴타운의 수백 대의 청약 경쟁률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앞으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낙후된 부분이 다 개선되는 그런 환경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투자 포인트들 압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 플랜의 3대 도심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3대 도심이 종로와 강남, 영등포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되는데요. 사실 영동대교라고 우리가 강남의 중심지라고 알고 있는 영동대교도 영등포의 동쪽이다라고 해서 영동대교로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영등포는 이렇게 강남과 종로를 넘사벽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 곡선의 대표적 투자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의 또 금융과 방송국 등 모든 업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에 지금 직선거리로 480m, 50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주 근접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이런 점이 앞으로 미래 가치의 상승과 또 시세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 가격은 어떤지 가장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뭐 편리한 상권과 업무 시설로 인해서 이 지역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요. 지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투자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매가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는 2억 4천만 원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1,000만 원대 소액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 투자 금액 1,70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팀장님과 함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팀장님, 매주 화요일과 또 토요일에 무료 세미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방송에서는 너무 짧은 관계로 저희가 또 많은 정보를 다 드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세미나에 오시면 정말 알짜 정보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에 많이 망설이고 계신데요. 우리가 다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면 우리가 꼬마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 세미나에 많이 예약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신다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서울에서도 우리가 중심권에 다들 투자를 하길 원합니다. 그런 중심권에 있는 알짜 매물만을 쏙쏙 뽑아서 소개해드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는데요. 이거는 전국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전화로 꼭 예약을 주셔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연락하고 세미나에 오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재현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 참여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